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CAT 2급 5월 8일자 1교시 문제. 이제 형상 다 그렸으니까 치수기입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치수기입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치수 설정부터 D 치고 엔터. 자, ISO-25 상태에서 이제 모디파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디파이를 눌러주고, 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라인은 여기선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리고 심벌 앤 에러우즈. 여기서 딱 한 가지, 센터 마크 중심 표시 없음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감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와서, 텍스트 스타일, 스탠다드 해서 뒤에 땡땡땡 누르시고, 뭘로 들어가요? 스타일로 들어가죠. 스탠다드가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자, 스탠다드의 글꼴을 뭘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그 다음에 close. 자, 글자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손댈 게 없죠. 제가 마이크를 건드렸네요. 잡음이 들어갔겠네요. 다른 건 손댈 게 없어요. 다른 게 손댈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작성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바꿔줘야 될 게 여기 텍스트 얼라인먼트인데,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과 일치하게, 그 다음에 ISO 스탠다드 둘 중 하나인데, 치수 기입된 스타일 중에 반지름 치수가 바깥쪽으로 기입된 치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치수선하고 쫙 일치하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번 수평으로 꺾이죠. 그렇게 되면, ISO 스탠다드, 그쵸? 수평으로 꺾여야 돼요. 이렇게. ISO 스탠다드. 그래서 요런 사항이 있으면 요 설정은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핏 맞춤입니다. 자, 맞춤도 이제 그런 부분이 걸리는 사항이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만드시는 분들은 에러우로 놓고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에러우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지름 치수가 원 내부로 기입된 형태가 없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거 돼 있든 이거 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걸로 그냥 베스트 핏으로 그냥 돼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전 베스트 핏으로 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4 디멘전 피처. 여기서 이제 use overall scale of 요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값은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축척 1대 2다 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숫자가 여기 써져야 되는 값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값이 꼭 1대 2만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늘상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대 2니까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CAT 2급 시험 본 역사 기출문제를 쭉 끝까지 다 뒤져보면 1대 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CAT 2급은, ATC 2급이 CAT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ATC에서는, 1대 8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 이제 그런 게 안 나왔을 뿐이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뒤에 값을 확인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리밋, 이거는 이제 전화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수점 8개까지 표현하세요. 왜냐면 내가 소수점이 찍히게 잘못 그린 게 있는데 그게 반올림이 돼가지고 땡땡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확인하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테일링 체크해주고 얘도 각도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8자리까지 표시하고 테일링을 체크해줘라 라고 이렇게 CAT 2급 문제 만드시는 분들이 권장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치수 소수점 단위의 한계를 넘어서 있으면 표현 안 되고 정치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 그걸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안전장치의 개념. 이거 안 해준다고 감점되는 거 아닙니다. 안전장치 개념으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세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점이 표현되는 치수가 나오는 경우는 소수점 형태를 확인해서 소수점을 바꿔주면 되는데, 요 근래 나온 적 없죠. 일단은. 자, 그리고 지금 문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lose.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치수는 어디 작성된다? 레이어에
치수 레이어에 작성된다. 커런트 레이어를 치수로 바꾸고, 치수 작성되는 건 여기 있는 문제와 똑같은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웬만하면 띄워준 거리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DLI 하겠죠? 그냥 수평 수직 치수. 자, 땅 찍고, 여기서 13. 자, 이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건 DCO라는 게 편하겠죠? DCO. dim continuous를 쓰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DLI. 여기. 적정이 비슷하게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아, 이거 잘못 찍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찍어주고, 얘 높이 맞출 거예요, 배래랑. 웬만하면 같이 그려지는 건 이렇게 같은 도면에서 나오는 건 높이 쫙 맞춰주시면 되고, 얘도 이제 같은 쪽에 있다가 높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장문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평면도에 3개만 기입되면 되겠네요. 자,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면도하고 위치를 딱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DLI에서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이쪽으로 빼고 얘도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DRA.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빼죠. 빼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놔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기입될 거 다 기입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자, 여기서 DAN 각도. 자, 여기서 여기 사이 요 각도죠. 그 다음에 DAL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DAL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긴 DLI죠. 요렇게 찍으면 DLI 요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 치수 기입해줘야겠죠. 그래서 옵션에 보면 로테이트, 회전, R 입력하시고, 각도를 어떻게 입력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선의 양끝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꼭 양끝점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이 갖고 있는 어떤 점이든 다른 두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선이 갖고 있는 각을 그려서 따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이 빠짐없이 다 됐나 한번 확인하시고, 다 됐으면 이 상태로 치수 기입은 종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배치 작성해야죠. 배치. 자, 다 치수 기입까지 끝났으니까 배치 탭을 눌러서 들어가야겠네요.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해야 되는 건 LIMITS 리미츠부터 잡아줘야겠죠. 이때 참고해야 될 거는 이걸 참고를 해야겠죠. 도면 공간 배치 탭 작성을. 그래서 이제 0,0에서 297.210까지 리미치 범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0,0이니까요. 그냥 엔터 쳐도 되겠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97,210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틀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REC 렉탱글 하고 0,0 거기서 297,210. 자, 그럼 작성이 됐죠. 자, 빨간색으로 작성되는데 제가 이걸 빨간색이 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에 작업했던 게 이제 치수니까, 치수 레이어를 커렌트로 했으니까 빨간색, 이 치수 레이어에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치에 와서 작성이 되는 것들은 모두 0번 레이어로, 기본이 0번 레이어인 건 맞는데, 0번 레이어를 커렌트로 예전에 제가 놓고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수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0번에서 이제 문자로 바꾸는 것들, 특히 글자에서 많이 그랬는데, 같은 색상이다 보니까 안 바꾸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학생들한테 권장을 할 때,
그냥 치수 상태에서 작성을 하세요. 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색깔로, 아직 안 바꿨구나. 라는 게 티가 나니까요. 자, 옵셋 10. 자, 안에 틀은 이제 10mm 이렇게 옮겨줘야겠죠. 옮겨주고, 얘네들은 이제 0번, 기본 0번에 작성이 돼야죠. 이걸 이제 커렌트를 0번에 놨으면 요걸 바꿔주는 작업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편해지기는 하는데, 문자를 안 바꾸는 실수의 소지가 있는 쪽이 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리미트 영역을 잡아줬던 틀은 지금처럼 지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요 표지란을 작성을 해야겠죠. 표지란 작성하는데, 표지란 작성하실 때는 이거를 익스플로드로 X 깨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옵셋 8 선택하고 다중 M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ESC. 자, 옵셋, 그 다음에 값을 30으로 입력하고, 자, 얘를 한번 옵셋 명령 끝내고, 다시 옵셋, 값을 2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옵셋.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칸이 구성되면 칸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운데다 놓는 거를 전제로 해야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텍스트를 쓰시든 엠텍스트를 쓰시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텍스트를 쓰는 주의예요. 주의에서 저는 디텍스트로 할게요. 자, 그래서 DT 자리 맞추기 J를 가운데에다 글자의 가운데를 저 칸의 가운데에다 놓으려면 글자의 기준 위치가 MC 중앙 중간으로 설정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는데, 사각 박스의 가운데를 찍어야 되는데 가운데 점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두 점 사이 중간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자, 여기 이 두 대각선의 가운데 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글자의 높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으로 작성해라. 문자의 높이는 3으로 한다라고, 문자의 높이는 3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3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글자 키로 쓸 거 아니고요. 엔터. 그 다음에 한글로 바꿔서 수, 험, 번, 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엔터. 그렇죠. 그래서 치수로 지금 놓고 작업하니까 이가 흰색으로 표현되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현되니까, 아직 내가 문자 레이어로 전환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쪽이 더 낫지 않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니야, 나는 그냥 커렌트를 0번으로 놓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이제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자, 바꿔주고 이제 나머지 칸은 얘를 복사해서 놓을 건데, 여기는 칸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카피를 실행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자, 다시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점 사이 중간을 또 해서 가운데를 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글자가 삽입된 삽입점, 왜냐면 저 글자를 제가 자리 맞추기를 뭘로 놨냐, MC로 놨기 때문에 삽입점을 잡으면 저 글자의 가운데가 잡혀요. 그래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를 해서 글자에다 갖다 대시면 가운데가 잡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가운데를 잡아야 되니까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칸은 그냥 복사로, 칸의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자, 이 점을 이 점에다 복사, 그리고 또 이 점에다 복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름 중간에 약간 떠져 있네요. 뜬 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일자.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은 본인 이름이겠죠. 저기 홍길동이라고 써있다고 홍길동이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렇게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자는 해당 수험 날짜. 요 샘플로 제공되는 요 양식 사이즈에 제공되는 여기에 2019년 5월 10일이라고 썼으면 여기다도 2019년 5월 10일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시험 본 날짜를 적으란 얘기겠죠? 오늘이 며칠이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이 19일.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 양식은 다 작성이 됐죠. 양식이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원래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겠죠.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을 불러와야 되는데 모델에 있는 항목을 불러와주는 명령이 뭐다? MV, MV다. 그쵸? MV다. MV, 단축키로 MV, 그 명령어로 MV입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이제 칸을 몇 칸을 갖고 올 거다? 3칸을 갖고 올 거다. 그러니까 3을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넓은 거여야 되냐? 위가 넓은 거 아니면 오른쪽이 넓은 거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 근데 오른쪽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만들어준 틀에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까지 입력을 해주면 그 안에 싹 들어오죠. 자, 삽입된 뷰포트는 모두 무슨 레이어로 선택해서 뷰포트 레이어로 그러려고 뷰포트란 이름의 레이어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평면도만, 그리고 이쪽에는 정면도만, 이쪽에는 우측면도만 있어야 되는데, 자, 평면도,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가운데 휠을 눌러가지고 펜으로, 평면도를 가운데다. 자, 여기 정면도 클릭하고, 가운데 휠을 눌러서 정면도를 가운데다. 우측면도 클릭하고, 여기서 우측면도를 가운데다 일단 놓을 거예요. 이거 가운데다 놓는 이유는 앞에 한 개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요거 스케일을 맞춰주는데 그때 확대 축소되는 중심이 어디다? 가운데다. 무조건 가운데다. 그래서 가운데 안 넣으면 확대 축소가 좀 심하게 들어가는 경우 물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어디 있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빈 곳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전환하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바꾸는데 MV 셋업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명령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해졌으니까 자, 얘를 선택하고 다 선택하고 예, 밑에 오면 지금 바리즈라고 써있는데 자, 여기 눌러보시면 스케일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스케일 1:2다 그러면 똑같이 1:2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해주시면 사이즈가 1:2에 맞춰서 바뀌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위치를 잡아주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정면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저 떨어진 거리 바닥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저는 일단 비슷하게 맞춰요. 자, 정면도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얘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밑은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아래 떨어진 요 거리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좌우는 어차피 우리가 손으로는 못 맞춰요. 정면도랑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 위치 조정할 때 이때 휠을 돌리시면 절대 안 된다. 왜? 내가 저번에 방금 전에 했죠. 스케일이 틀어진다. 절대 답답하더라도 그냥 이 좁은 화면에서 잘 맞추세요.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 떨어진 거리만 근데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안 댈게요. 그래서 다시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맞춰야죠. 위치를 맞추는데, 자, 위치를 맞출 때는 MV, SET, UP, MV 셋업이 필요하죠. 뷰포트를 셋업해 줄 수 있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치를 정렬시켜 줄 거니까 어떤 옵션? Align, 정렬이라는 옵션 A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정렬은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수평 정렬, 그리고 정면도와 평면도는 수직 정렬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평부터 잡죠. H, 호리젠탈. 자, 하고 기준은 저는 정면을 삼는다 그랬어요. 저는 정면으로 올 거고요. 정면에서 자, 내가 위치를 지정하고 싶은 한 점을 잡아주면 되죠.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가 꺼진다? 오스냅이 자동으로 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스냅을 어떻게 다시 세팅해서 쓰냐? 아니요, 저는 그런 방법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불러서 쓰면 되지. 엔드포인트, 저는 제일 바닥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측면도 보면 여기서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같은 높이에 있는 한 점을 잡아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엔드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아주면 높이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이러면 수평 정렬은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수직 정렬을 해야 돼요. 누구랑 누구? 정면도와 평면도. 그래서 수직 정렬을 하기 위해서 버티컬 얼라이먼트 V를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점들 중에 이제 똑같은 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잡을게요, 여기. 여기 와서, END. 제일 왼쪽에 있는 점, 중심선을 빼고, 형상에서, 예,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점, 요 점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위치를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명령 ESC 눌러서 끝내고 정렬이 끝났으니까요. 화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에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전환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위치도 맞췄어요. 자, 위치 맞췄으니까 일단 틀을 안 보이게 할까요? 틀을 안 보이게. 자, 틀을 안 보이게 할 때는 뷰포트 레이어를 보냈으면 뷰포트 레이어 앞에 있는 전구 모양, 햄릿 모양, 예, 온오프, 얘는 프리즈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는데 저는 프리즈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뷰포트 레이어를 프리즈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타이틀 블럭 삽입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버전 같은 경우는 인서트 명령을 실행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요새 버전 쓰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I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온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컴퓨터의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 있으니까 타이틀을 선택하고, 여기다 이제 마우스로 타이틀을 클릭한 다음에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지껏 한 거랑 다르게 요 이전 단계 버전으로 한번 해보죠. 그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인서트인데 저는 지금 이제 명령을 좀 다르게 칠 거예요. 다르게 칠 건데 요새 버전이 아니라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인서트 I 치고 엔터 치면은 아까 그 창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 요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서 확장을 하셔서 타이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OK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다. 저는 이제 정면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설명을 드렸어요. 복사를 할 때 이쪽이 제일 편하다.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왜냐면 커런트 레이어가 지금 0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얘는 0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작성해야죠. 정면도 평면도 있는데 저는 정면도 쪽을 작성할 거예요. 축척 값은 외우셔야 됩니다. 축척 값은 외우던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고 작성을 하시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타이틀 블럭에 대한 이제 규정 자체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대부분 평면도 걸 가지고 저걸 써놨기 때문에 대부분 평면도를 먼저 작성하시는 경향들이 계신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평면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복사할 때 좀 귀찮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DText로, DT. 글자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리 맞추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잡고, 그 다음에 한 빈 곳 아무데나 찍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3.5. 저 위에 글자는 3.5에요. 써있는 게. 그리고, 표정 각도는 없고요. 엔터. 그 다음에, 써주면 되겠죠. 뭐라고? 평면도라고. 한 칸 띄고, 작성하면 돼요. 엔터 두 번 쳐서 끝내시면 되겠죠. 자, DT. 그 이제 아래쪽에 있는 글자죠. 축척. 자,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데나 찍고요. 그다음에 문자 높이는 2.5라고 돼 있죠. 2.5. 자, 그 다음에 제로. 여기서 값을 볼 때 요거를 여기 써 있는 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본다고요? 문제에 있는 걸 보시라고 그랬어요. 문제에 있는 거. 문제에 어떻게 써 있냐? 저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꼭 저 샘플에 보여준 거를 그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있는 축척값과 동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엔터 두 번 쳐서 끝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 당연히 뭐가 안 맞는다? 레이어가 안 맞는다. 얘네들 글자니까 레이어는 어떤 레이어? 문자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도 대충 찍었으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잘 보고 맞춰주면 되겠죠. 일단 전체적인 위치가 조금 옮겨주는 게 낫겠네요. 자, 뒤로 좀 옮겨지고, 글자는 너무 축척 같은 경우는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대충이에요. 저 평면도라고 써버렸네. 정면도로 써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정면도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실수 하지 말라놓고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근데 이제 어차피 시험 끝나기 전에 전 알아챈 거예요. 이거 시험 끝나기 전에 알아챈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는 축척과 살짝 닿는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복사를 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카피. 복사할 때 이제 정면도를 먼저 작성하면 편한 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대충 위치는 보고 맞추고, 이 상태에서 복사 명령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 수직으로 올려버리면 되죠. 예, 이래서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자들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평면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우측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줌올 해서 딱 보고. 자, 그럼 이제 다 작성했어요. 이제 뭐 타이틀 블록 다 작성했는데,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LT 스케일을 맞춰줘야죠. 선정률 축척을 맞춰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3개 정도, 중심선에서 점이 3개인 선들을 기준으로 맞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TS. 물론 이제 저번 강좌에선가 아니면 저저번 강좌에선가 제가 얘기했는데, 문제 출제자가 저 LT 스케일을 변경하는 거 보면 저랑 좀 달라요. 그래서 모델 스페이스에 있는 모델에 있는 항목에서 보이는 선중력 축척을 그대로 배치해서 똑같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변수가 있었죠. 그 변수를 바꿔서 모델에서만 한번 조정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LT 스케일을 0.5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5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배 커져요. 2배 커지기 때문에 저는 더 한 번 0.5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0.25가 아마 시험 문제 출제자랑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게 시험 문제를 캐드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25를 해도 똑같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제가 한 3개 4개짜리를 보라고 했잖아요. 점이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면 얼추 비슷하게 나왔다 라고 보고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끝났으면 남은 게 뭐죠? 남은 거 이게 남았죠. 출력 설정이 나왔죠. 출력 설정은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아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걸 시험 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응시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걸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 들어가는 명령만 외우고 있어라. 그래서 뭐다? PAGE, 페이지, SETUP, 셋업이다. 페이지 셋업이다. 거기서 배치 1, 내가 지금 배치 1에 작성하니까 배치 1이 선택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모디파이로 들어가시면 된다.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프린터는 DW2 PDF로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SO, 저는 이제 영문 버전이니까 풀블리드 A4 297-210. 그리고 범위는 영문 버전이니까 extent. 그 다음에 플롯 대중심 센터 to 플롯.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노크롬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출력 설정이 끝났다. 출력 설정까지 끝났으면 내가 그린 게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줌 엔터 그리고 올 엔터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시 시험 문제 출제된 페이지 가서 파일 불러오기 아니면 파일 열기를 선택을 해서 파일을 열어서 등록을 한 후에 뭐예요? 파일 제출 버튼을 눌러서 감독관 컴퓨터로 보낸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험이 종료된다. 자, 그래서 5월 8일자 CAT 2급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